자, 우리 공부합니다. 밤이 됩니다. 너 탄다. 밤이 되잖아. 밤에 돼야지. 그러면 안 돼? 밤이 돼야지. 자, 공부해봅시다, 우리. 공규 씨, 이거를 좀, 평면을 지난번에 한 걸 좀 봤나? 내용을? 봤나 모르겠다. 잉?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제출한 거야. 제출한 설계 설명서인데, 이거를 한번 쭉 리뷰를 해보면, 아마 다음 또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갈지, 하나의 또 이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봅시다. 이 건물이 지상 40층에 요게 이제 A동이고 요게 B동이고 요게 C동이에요. 그래서 A동하고 B동은 똑같이 40층이고 지하 7층에 지상 40층이고 C동 부분은 같은 지하 7층에 지상 보자 이게 4층에 7층부터 22개층이니까 29개층에 층이니까는 35개층 높이가 되겠네, C동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저층부에, 가 이제 지상 3층의 높이인데, 에, 상상나라가 들어가요, 내부에. 그래서 외벽 마감을, 그래픽 타공판으로 했어.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LED 모니터, LED 전광판을 달아가지고 그 건물 내부의 상상나라 내부의 상황을 밖으로 송출해서 어, 외부로 보여지게 그렇게 의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뒤쪽 부분의 것이 이제 저층부는 그 비주거 시설, 노유자 시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린 생활시설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이제 마감재를 롱브릭 타일 벽돌로 이렇게 마감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층부의 상부는 보다시피 이제 수공간도 있고 뭐 정자도 있고 쉼터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그다음에 이 자전거 트랙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옥상에서 여러 가지 쉬고 걷고 이러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외부 공간으로 왜냐하면 도심에 있는 이런 주거 복합 건축물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이 외부 공간이 풍부하지 못한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건물의 옥상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그 부족한 외부 공간들을 이제 넣었어요. 그게 이제 이 전체적인 건축의 개념이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가보면은 뭐 개요가 있는데 연면적이 95,000제곱미터 정도 되고 지하 7층에 지상 4층이고 들어가는 시설로 보면은 안 보이지. 그러니까 내가 말로 설명해 주는 거야 이게. 이거 이 정도면 보일려나 모르겠다.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유자 시설로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상상나라 들어가 있고 융합형 애기들 키움센터가 있고 또 애들 노는 그 키즈 카페가 있고 장난감 도서관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이제 여기에 뭐 각종 학원이나 소매점, 뭐 편의점, 애견 카페 주민들이 주로 필요로 하는 그러한 그 점포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근린생활시설이고. 그리고 지하 부분에 이제 공영 주차장이 들어간다는 점. 그게 이 건축물의 전체적인 용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개요는 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대지 현황 분석을 하고, 뭐 기본적인 계획 개념이 이렇고,
이런 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 대지 분석에는 이 일조라든가 채광 도시 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분석이 돼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특화 계획, 안락, 오랫동안 살고 싶은 집. 우리 이제 이건희 이게 만든 건데, 여기 보면은 다양한 가족 구성을 아우를 수 있는 평형 구성과 다양한 단지 내 인프라를 통해 오랫동안 살고 싶은 집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84B형을 보면은, 어, A형하고 B형이 있는데, A형하고 B형이 있는데, 침실이 4개네요. 그리고, 이 B형은 침실이 3개고, 알파룸이 대신에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실 주방 들어가 있고, 부부 욕실 들어가고 공용 욕실 들어가고 마찬가지고 그거는. 그다음에 59A형, B형도 있는데 59A형은 침실이 3개고 59B형도 침실은 역시 마찬가지로 3개인데 침실 2와 침실 3 사이에 있는 요 칸막이 벽은 애기들이 크면은 칸막이를 설치해서 방을 2개로 쓸 수 있고 크기 전에는 그냥 칸막이 설치 안 한 상태에서 침실 2와 침실 3을 큰 공간으로 해서 큰 방으로 해 가지고 애기가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가족 구성에 따른 인프라 이용. 가족 구성이라는 게 인제 처음에는 신혼부부가 살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기를 낳으면 영아가 있게 되고, 아기가 커서 유아가 되고, 저학년이 되고,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렇게 인제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에 아까 이야기한 그런 그 편의시설로는 이제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어린이집 있고, 키움센터, 작은 도서관, 또 주민의 공동시설로는 입주민 카페가 여기 들어있고, 운동시설이 들어있고, 각종 음식점이 들어갈 거고, 실내 놀이터가 이제 어린이집하고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실내 놀이터가 들어가 있고, 장난감 도서관, 키즈 카페, 입주민 카페, 이런 것이 들어있고, 독서실에도 건생에는 독서실도 들어있고 학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 편의시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이 단지 안에 내포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가족 구성에 따라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다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단지 내 이상적인 하루 일과, 에 햇빛 초 2 학년 이빛나 어린이의 평일. 아침 9시 에서 일어나 가지고 오전에는 학교 일과 교과 일정이 있고 1시 30분 이후에 하교해서 키움센터에 가서 놀고,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 끝나 가지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저녁 5시 20분부터 6시 20분까지는 키움센터 선생님과 작은 도서관에서 독서 활동, 키움센터에서 숙제 및 놀이, 엄마와 함께 7시에 집에 온다. 햇빛초 2 학년 이빛나 어린이의 주말은 어떠냐? 이게 평일하고 주말로 나눠 놨네. 주말은 기상 후 자유시간, 상상나라 체험 10시 반에 하고, 단지 내 돈가스 맛집에서 점심 먹고, 옆 옆동의 은별이하고 키즈 카페에서 놀고, 5시에 들어와서 저녁 먹고, 아빠랑 실내 놀이터, 또 자전거 타기도 하고, 그다음에 9시엔 취침 준비. 쪼끔 유치한데 우리 이건희 짠 거야 이게. 나 참, 아이고 나 참나 이게 참 시간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말이야. 어? 아니, 잘했네. 잘했어? 잘했지? 특화 계획이래 이게. 특화 계획 1이고, 특화 계획 2가 인제 안전이고, 첫 번째는 안락이었나? 안락이었고, 두 번째가 안전인데, 빈틈없는 안전을 갖춘 단지 속 집이다.
보차 분리와 영역 분리, 단지 깊숙한 놀이터와 입주민 전용 쉼터로 빈틈없는 안전을 갖춘 속집이다. 단지 속의 집이다. 자, 들어가는 입구는 주차장 입구하고 보행자 입구가 구분이 돼 있다. 안전성이 제고된다. 그다음에 이면도로에는 이제 그러니까 단지의 저쪽 그 동쪽 서쪽이 동쪽이 되겠네요. 동쪽이 키움센터 장난감 도서관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여기가 되겠고, 어린이집이 중앙부에 단지 중앙부에 있고 전면 대로 쪽에 이제 상상나라가 있고, 어 그렇게 영역 분리가 돼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안전성 확보. 입주민들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상 5층 계획. 이게 뭐 자전거 트랙이 있고 한 그 층이죠. 피로티 층이죠. 그렇게 되겠고. 특화 계획 3이 안심이네, 이제 안심. 단지 내 조성된 복리시설, 부대 복리시설 및 양육 인프라를 통해 보육과 교육이 단지 내에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집이 된다. 그래서 각 층별로 보면은 뭐 장난감 도서관,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상상나라, 실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소형 키즈 카페, 작은 도서관하고 주민운동시설, 입주민 카페, 입주민 쉼터, 이렇게 인제 저층부가 구성이 된다는 것이 이제 안심이라는 거예요. 안심. 아까는 안락이었고 그다음에 안전이었고 이게 안심이었고, 특화계획 4 번이 안정이네. 안정. 아이 키우기 좋은 집. 남향 채광이고 공유 마당이 있고 마통풍이 되고 세대 경계벽이 있고 대면형 주방. 그러니까 요리하면서 아이가 거실에서 놀고 있는 거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게 거실 주방 형태가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현관의 창고. 현관 창고는 인제 유모차 보관하는 그런 그 기능이 되겠고, 그다음에 가변형 칸막이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아이가 영아일 때 크게 유아일 때 크게 한 방을 쓰다가 아이가 크면서 고학년이 되면은 방을 칸막이로 가변형 칸막이로 막아 가지고 방을 2개로 나누어서 쓴다. 물론 인제 아기가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막을 필요는 없겠지만, 애가 둘이 되면은 애들 방 하나씩 줘서 쓸 수 있게끔 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층간 소음이 완화하고 친환경 마감재를 쓰고, 욕실 미끄럼 방지, 실내 공기질 관리, 단순한 육아 동선, 실내 정원이 여기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나가면은 공유 마당이 있다는 거고, 어 그런 것들이 쭉 설명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실내 정원, 독립된 대피 공간, 빌트인 수납, 세대별 설비 분리, 주방 와이드 창, 침실 4, 알파룸, 안전 중심 설계, 베란다 안전 난간, 모서리 라운딩 가구, 잠금형 창호, 콘센트 안전 커버, 이런 것들이 인제 그 세대 양육 친화형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다, 그 얘기죠. 그다음에 인제 배치도인데, 자, 이게 35 미터 전면 도로, 이게 아마 8 미터인가 몇 미터인가, 이거 폭을 안 써 놨네. 이게 막 시간이 없으니까 막 내느라고 급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록을 안 했어요. 이게 몇 미터 도로인지 이렇게 기재를 해 줘야지. 그리고 여기가 주차 출입구라는 것도 표시해 주고, 여기 비상 차량 출입구, 보행자 출입구라는 것도 표시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뭐 전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기에 급급했어요. 하나도 표시를 못 했어.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도 써 줘야 되고, 전혀 표시를 못 해 가지고 배치도가 그냥 떨렁 그림 하나 들어가 있네.
어쨌든 간에 인제 요놈이 A동, B동, 요게 C동이고, 예. 40 층이고 40 층이고 요게 37 층이고, 이렇게 되게 32 층인가? 22개 층에 7개 29개 층. 이게 32개 층이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인제 이 평면도는 1 층부터 보는 게 낫겠어요. 1 층을 기준해서 딱 1 층을 먼저 살피고, 그다음에 지하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지상으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요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1층 평면도인데, 자, 여기가 인제 상상나라가 되겠고, 상상나라가 이 도로 코너 부분에서 주 접근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버스 정류장이 여기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인제 부출입구가 들어가서 되고, 내부에 들어가면은 뭐 여기 안내 카운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 이게 뭐 기획 전시실이나 뭐 이게 상 상 저 무슨 전시실이야 이게? 상설 전시실이네. 상설 전시가 여기 들어가 있고, 이건 로비가 되겠고, 여기는 카페테리아 들어가 있고, 카페테리아에 주방이고, 뒤로 들어와서는 여기가 학예 연구실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그러네요. 이제 그래서 요까지가 상상나라가 되겠 아유, 뭐가 나오냐. 요까지가 상상나라가 되겠고, 이 뒤쪽으로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요게 인제 지하 차량 주출입구가 되겠고, 여기는 인제 모든 차량은 지하에서 주차가 되는데, 예, 다 일로 들어가요. 그다음에 요건 비상 차량 출입구인데, 인제 여기에는 어 소방차가 들어가고, 이삿짐차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린이들 통학버스가 여기 2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어 원칙적으로 차량 못 들어가는데 이 비상 차량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에서 인제 요게 관리 사무실 존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 가지고 종합 방제실하고 요렇게가 관리 사무실이 되겠어요, 요렇게가. 그래서 여기가 경비실 둬 가지고 차량 들고 나는 거를 감시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근로자 휴게실이라 그래 가지고 인제 우리가 뭐 청소하시는 아줌마 아저씨들, 남녀 구분해 가지고 샤워실까지 인제 부속시켜 가지고 쓰게 하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가 되겠고, MDF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종합방제실 들어가고, 이게 인제 관리사무실이 거기에 들어가고, 단지 중앙부에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설비들이 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위치를 잡은 거죠. 그다음에 요 부분에 나머지 부분이 인제 어린이집인데,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니까 이 어린이 놀이터에 면해 가지고 유의실을 둬서 바로 놀이터로 나가서 놀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선 현관은, 어린이집의 현관은 요렇게 들어가네요. 현관 들어가면은 놀이홀이 있고, 여기에 대기실인데 인제 여기에 뭐 애기 엄마 아빠들 애기들 데리러 오면은 잠깐 들어와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원장실, 교사실, 보육실, 그다음에 교구실 들어가 있고, 조리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보육실, 그 연령별로 이렇게 보육실을 두게 돼 있고, 자, 여기가 인제 공동주택 출입구는 전부 다 인제 비주거 시설하고는 구분이 되게끔 돼 있으니까, 요게 공동주택의 코어죠. 요렇게 비상용 엘리베이터, 피난용 엘리베이터 해 가지고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출입을 하는데, 코어는 요걸 쓴다 그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공동주택 출입구가 이쪽으로 나 있는데, 공동주택 코어가 요렇게 해서 계단이 있고, 피난용 엘리베이터 있고, 비상용 엘리베이터 있고, 요렇게가 인제 공동주택 코어가 되겠어요, 이게. 그다음에 이쪽 C동에도 공동주택 코어가 있는데, 고게 바로 여기에 계단이 있고,
避난용 엘리베이터, 비상용 엘리베이터 이렇게 돼 있고, 요렇게 해서 출입구가 요렇게 들어가게끔 공동주택 출입구를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어린이집 요까지 됐고, 그다음에 노유자 인제 시설의 출입구가 여기인데, 여기로 들어가면은 인제 뭐 중앙부에 홀이 있고, 화장실 있고, 엘리베이터 있고, 계단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근린생활시설이 여기 도로에 면해 가지고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 뒤쪽이 요 부분이 인제 뭐죠 이게? 융합형 키움센터. 요게 뒷부분으로 들어가고, 장난감 도서관이 요 부분에서 요렇게, 장난감 도서관이 요렇게 들어가고, 좀 복잡하죠? 어. 장난감 도서관하고 키움센터의 부출입구를 여기서 이렇게 아파트는 아파트 입구는 여기다가 그 자동문을 설치하고, 요렇게도 들어가고 요렇게도 들어가고, 요렇게 인제 부출입구를 하나 내 줬고, 그다음에 여기는 통학버스가 2대가 대기할 수 있는 여기가 통로가 되겠는데, 키즈 스테이션을 둬 가지고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여기에 앉아 와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이 되겠어요. 요렇게 해서 1층 평면이 마무리가 되는데, 비상 차량 가운데 소방 차량은 들어와서 여기에서 여기에 소방 차량이 주차할 수 있겠고, 여기도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소방 차량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겠고, 소방 차량이든 이삿짐 차량이든 요까지 들어와서 요렇게 감당을 하고, 여기도 요렇게 감당을 하고, 여기는 이 부분은 뭐 여기에 주차를 세우고 여기 이렇게 감당하면 되겠죠. 그래서 1층 부분이 고렇게 된다, 그 얘기고, 그다음에 이 지하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지하 1 층에 내려가 보면은, 아까 여기서 1 층에서 여기서 이렇게 주차가 어 내려가니까 그게 바로 인제 요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가 되겠죠, 주차 램프가. 그렇게 되고, 자 요 내려왔다. 자 내려왔어요. 아파트 주민은 요리로 들어가면 돼. 램프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아니라 노유자 시설의 주차장이나 공용 주차장,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러 온 사람들은 요렇게 와 가지고 요렇게 내려가면 되겠죠. 물론 자리가 있으면 요렇게 들어가 가지고 각 위치에 찾아서 주차를 하면 되겠고, 그게 다예요. 이 지하 1 층은 특별한 용도가 다른 게 없어. 다 주차장이야. 근데 다만 요 주차장은 공영 주차장이 일부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인제 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수거 부분, 노유자 시설의 주차 대수가 22 대까지 주차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인제 노유자, 노유자, 그다음에 근생, 요 용도의 주차를 같이 넣어서 지하 1 층에서 주차를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하 2 층으로 내려가니까 공동주택 주차장은 지금 지하 1 층에서 이미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계속 돌아 가지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일로 못 들어가요. 이거는 지하 2 층은 전부 다 공영 주차장이니까 다 공영 주차장이고, 인제 아까 지하 1 층에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인제 내려온 거고, 그다음에 지하 2 층에도 자리가 없으면 지하 3 층으로 또 내려가야지. 내려가고, 이거는 모두 공영 주차장이다. 다만 여기에는 인제 주차 안 되는 요 공간은 인제 비주거용, 그러니까 노유자 시설하고 뭐 상상나라 근린생활시설에 전기실이 들어 가지고, 요거 나머지 공간은 세대 전용 창고. 뭐 이렇게 아파트 살다가 보면은 창고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까, 이걸 인제 지금 칸은 안 나눠 놨지만은 들고 이리 와 가지고 칸을
나눠야겠지. 쭉 나눠서 인제 세대별로 나눠서 쓸 수 있게끔 나눠 줘야 되겠죠. 그게 그 "세대 전용 창고다." 그 얘기고, 그다음에 지하 3 층에 또 내려가면 역시 마찬가지 상황인데 아파트 주차장은 또 계속해서 내려가죠. 이거 가만있어. 이게 아까 지하 3 층까지 내려왔죠. 지하 3 층, 지하 2 층하고 지하 3 층까지가 공영 주차장이에요. 지하 4 층, 5 층은 인제 에 아파트 전용 주차가 되겠지. 그래서 지하 4-5 층이 아파트 주차장인데 인제 다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딱 내려왔더니 여기가 4층 레벨이야. 지하 4층 레벨. 그래서 쭉 주차를 하고 남는 이제 주차 안 되는 공간은 전부 다 아까 얘기한 대로 세대 창고를 만들어서 어 세대에서 이거를 뭐 월 얼마씩 받고 아마 그렇게 쓰게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고 여기서 인제 뭐 표현한 게 인제 여기 세대로 들어가는 요 부분 뭐 요 부분, 그게 지금 음영을 좀 칠해 놨죠. 약간 옅게 요렇게 칠해 놨잖아요. 요게 인제 뭐 드롭 존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파트 들어가면은 아파트 주차하면은 세대로 들어가는 부분에 뭐 보행자 통로라고 할까? 뭐 그렇게 되겠죠. 요렇게 각기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 계속 지하 5 층까지는 이렇게 되고 지하 6층 내려가면은 인제 여기 하나 시집 뭔가 추가되지. 공동주택용 전기실이 여기 들어갔네. 나머지는 다 주차하고 지하 4 층하고 5 층하고 컨디션이 똑같아요. 그렇게 되고 뭐 햇룸 들어가 있고 창고 들어가 있고 고런 정도. 자, 지하 6 층은 전기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평면은 안 그려져 있지만은 지하 7 층이 이게 전기실이 아니라 이제 지하 7 층은 물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계실이 들어 있죠. 아파트 공동주택용 기계실이 요 하부에 지하 7 층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고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요걸 설명을 대본을 좀 짜서 브리핑을 해야 되겠구나. 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하층이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인제 1 층에서 인제 위로 한번 올라가 봐야지. 2 층부터. 자, 1 층에서 인제 우리가 음 가지우는 방법이 없어? 영역 지우기, 형광펜, 손글씨 모두 지우기, 전체 페이지. 아, 다 지워졌네. 오케이. 자, 이게 1 층에서 계단이 보면 인제 요거는 지하로만 내려가는 계단이에요. 지하까지만 내려가는, 요것도 지하까지만 가는, 지하에서 1 층으로만 피난되게끔. 왜냐하면은 지하에서 이게 피난 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네. 아까 방금 얘기해 본 게 인제 그 요 계단하고 요 계단인데 요 계단이 없으면은 어 직통 계단 2 개소 이상이 둬야 된다는 그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공간에서 그 50 미터를 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런 이 자리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 두 개가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지상 1 층까지만 연결되는 계단으로 둔 거예요. 그게 인제 방금 얘기한 요 계단하고 요 계단이죠. 그리고 인제 이 외붙은 계단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가 있고 이렇게 되죠. 외부에 붙은 계단이. 그게 인제 다 각각 피난 계단, 직통 계단 2 개소와 피난 거리 50 미터를 충족하기 위해서 요소에 여기 벌써 전체적으로 평면을 봐도
코어가 계단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벌써 짜임새 있게 안분이 돼 있는 느낌이 들죠? 여기. 그렇게 코어가 배치돼 있고 2층으로 올라가 보면은 상상나라는 이제 계속 여기서 이렇게 이어져요. 어디까지냐? 요까지네, 요까지. 요까지가 이제 상상나라예요, 상상나라.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실내 놀이터인데 여기 잘못됐네. 어린이집이 일부 들어와 있구나. 자, 요게 어린이집이네. 요게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출입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실내 놀이터하고 어린이집이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다 근생인데 근생 이제 뭐 각종 이제 필요에 따라서 뭐 사진관도 있고 서점도 있고 휴게 음식점, 의원도 있고 동물병원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근생이 꾸며져 있고 동선은 요렇게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상상나라를 볼 것 같으면 인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거나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은 여기에 라운지가 있고 여기에 인제 뭐 체험관인데 인제 문화미로라고 이렇게 뭘 만들어 놨네. 그다음에 회의실 있고 상담실 있고 방제센터 있고 여기 운영실이 있고 창고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제작 교실이 있고 물레동 창작 골드버거라는 게 이게 왜 들어와 있는지 나 이해가 안 되네. 뭘 이게 들어온다고 써 있었나? 검색을 해 보자. 이게 그냥 막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거는 체험관의 일종이니까 체험관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가 뭐 크레용 어린이 이게 놀이 공간인데 꿈동산 뭐 이게 다 체험관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휴게홀이 가운데 있어 가지고 체험하는 것도 인제 피곤하니까 구석구석 돌아보고 뭐 같이 또 실제로 자기가 뭘 해 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피곤해. 와서 인제 다른 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인제 앉아서 쉬고 뭐 먹을 거 먹고 뭐 그러겠지. 예. 그래서 이게 또 유아 휴게실이 있고 뭐 여기에 뭐 수유실이 있고 의무실도 있고 이렇게 인제 상상나라가 돼 있고 여기는 인제 상부 오픈이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상부 오픈이고 이제 2 계층 뻥 뚫려 가지고 놀이 뭐 문화 뭐 이렇게 되겠고 그게 인제 2 층이고 3 층에 올라가 보면은 상상나라가 인제 요까지 옵니다. 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요렇게 교육실까지 요렇게가 이게 상상나라예요. 여기가 상상나라. 다 체험실이야. 뭐 문화체험관 뭐 무슨 잠깐 아까 여기는 오픈된다고 하는 부분이 여기가 갖고 여기가 오픈되는 공간이고 이게 지금 도면이 잘못된 데 뚫려 가지고 여기가 통로가 이렇게 통로가 되겠지 이렇게가. 이거는 이제 내려다 보면은 이건 난간만 있어 가지고 내려다 보면 밑에 놀이 공간이 보일 거고 여기도 뭐 휴게홀이 있는데 여기에 인제 난간이 있으면 이거 내려다 보는 거고 여기 라운지 있고
이게 뭐냐, 여기가 락카가 있고 겨울 정원이라고 써 있는 모양이구나. 거울 정원이네, 거울 정원. 향의 정원, 빛의 마루, 소리 골짜기.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바로 그냥 지정을 해 버리는 것도 뭐, 여기 유아 휴게실 있고 모유 수유실 있고 기저귀 교환, 휴게홀이고 단체 식당이 2개가 있는데 뭐 하나 쓸 땐 하나 안 막아 놓고 청소하고 뭐 그런 거겠지. 그다음에 맘스 카페가 들어가 있고. 이게 뭘까? 음. 전시고 여기가 휴게홀이고 기획 저 전시 계절공원, 교육실 2, 교육실 1, 교구실, 교수 작업실, 직원 휴게실 남녀 구분을 했다. 그래? 직원 휴게실이 여기도 하나 더 있죠. 자료실 들어 있고. 상상 나라가 이렇게 커요. 나머지 여기 근생 부분들은 뭐 학원, 애견샵, 스터디 카페, 뭐 여기는 학원, 독서실. 음. 그렇게 해서 3 층이 이렇게 되고 4 층에 올라갔더니, 자 4 층에 올라왔는데 이제 주민 운동 시설이 여기 있고 작은 도서관, 그다음에 서울형 키즈 카페,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라는 게 인제 예를 들면은 이 아파트에 손님이 왔는데 잘방이 부족해. 뭐 고향에서 뭐 누가 올라왔는데 잘방이 부족해. 그러면은 그 손님들 잘 수 있는 방이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요 게스트하우스예요, 요게. 게스트하우스 2개. 뭐 지침에서는 하나를 요구했는데 하여튼 2개 넣었어요. 2개 넣어서 방을 꾸며 줬고. 음. 이제 그래서 4 층, 이 4층 부분은 인제 이 A동하고 B동이 인제 아파트가 시작이 되는데 그 아파트의 레벨이 요 옥상층, 그러니까 상상나라의 3층 지붕에 해당하는 그 레벨이, 요거를 0 이라고 하면 요 레벨은 2.2가 돼. 2.2. 2m 20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아파트 내부를 들여다보는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 프라이버시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게 2m 20이 높아, 이 옥상보다. 그래서 그 2m 20 만큼 내려온 게, 이게 주민들이 내려온 그 옥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여기 만들어 놓고 여기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려가게끔 만들어서 뭐 쉼터도 있고 정자도 있고 산책로가 쭉 연결이 되고, 수공간은 아까 조감돼서 본 대로 이게 뭐 연못이 되든 연못에 있는 분수가 또 올라오기도 하고 뭐 그러겠지. 그렇게 되고, 근데 여기는 외부 계단을 또 요 지붕으로 올라가, 요 덩어리의 C동에 해당하는 부분에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외부 계단이 있어요. 외부 계단 올라가면은
여기는 물론 이제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실들이 들어가 있는데 올라가면은 이제 지상 5 층이 되겠지, 5 층. 지상 5층 부분이 되겠는데 자 계단 다 올라왔어 여기까지. 올라왔더니 요게 인제 옥상이 되는데 인제 입주민 카페를 여기다 두고 그다음에 인제 뭐 각종 이 주민 휴게 어떤 공간이 되겠는데 입주민 카페가 들어가 있고 자전거 트랙이 이 건물을 둘러서 이렇게 자전거 탈 수 있는 게 되겠고 그게 옥상 공간이 이 아파트는 계속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올라가면 인제 계속 아파트가 인제 쭉 필요한 세대 수만큼 여기에는 A동은 59형 37계층에서 148 세대 여기 B동도 똑같아요. C동은 84형이 22계층 88 세대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것이 되겠고 어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인제 이거는 단위 세대 평면도의 도면인 것 같은데 요건 잠깐 쉬었다 봅시다. 잠깐만 쉬었다 봅시다. 자 이어서 봅시다. 이게 인제 단위 세대 평면도인데 84 A형하고 B형인데 여기가 기존에서 여기가 A형 여기가 B형이네요. A형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바로 현관에 여기 문간방이 하나 있고 침실 4 네. 들어갔다 공용 욕실 침실 3이 여기 있고 거실 있고 주방 식당 있고 침실 1, 침실 1에 부속해서 여기 드레스룸 뭐 화장대가 하나 있고 부부 욕실이 있고 그다음에 침실 2가 있고 침실 1이 있고 이렇게 방이 4 개가 구성이 되고 B형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현관 여기에 이제 유모차 보관하는 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 알파룸이 이게 창문을 낼 수가 없으니까 복도에 알파룸이 여기 알파룸으로 다용도실인데 인제 뭐 서재도 쓰고 뭐 그러겠지 뭐 필요에 따라서. 그다음에 침실 1이 여기 인제 있고 화장대 하나 있고 부부 욕실 그다음에 거실, 주방, 식당. 침실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경량 칸막이로 애가 커 나가는 데 따라서 방을 하나로 쓰기도 크게 하나로 쓰기도 하고 둘로 나눠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공용 욕실이 하나 들어 있고 대피실이 여기 있고 근데 특이한 게 여기가 우리가 이제 실내 정원을 복도에 면해 가지고 실내 정원을 뒀다는 거. 문 열고 나가면은 공유 마당이 있다는 거. 요게 인제 아마도 다른 팀들하고 다른 점이 요거이 아닐까 싶어요. 실내 정원하고 공유 마당이 들어 있다. 고게 인제 단위 세대 평면도고 고육의 위치는 ABC동 가운데 C동이 여기에 해당하는 게 84형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C동의 배치도를 보니까는 84A, 84B 돼 있고 코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아이소메트릭 들어 있고 이게 84형 유니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59형 유니트도 자 요거를 기점으로 요소를 기점으로 A형이 여기가 되겠고 B형이 여기가 되겠네. 마찬가지로 현관 들어오면은 현관에 수납장이 있고 거실, 주방, 식당이 인제 통으로 뚫려 있고 침실 1에 드레스룸 여기 하나 있고 부부 욕실, 침실 2, 침실 3 요렇게 공용 욕실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A형이고 B형은 현관문을 들어왔다 수납 공간이 있다.
침실 안방에서 드레스룸이 하나 있고 부부 욕실, 그다음에 거실하고 주방은 터져 있고, 주방에서 나가면은 인제 조그마한 실내 정원에 면해 가지고 뭐 이 베란다 같은 게 하나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용 면적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공간인데, 실질적으로는 전용 요 단위 세대에서 쓸 수 있게끔 고렇게 마루를 하나 만드는 것이고, 공유 마당이 있고 실내 정원이 있다. 고게 또 특이점이고, 전체적으로 배치를 보면 AB 동이 인제 요 59AB형이 들어가 있는 세대가 되겠고, 단위 세대 배치는 요렇게 된다는 거하고, 아이소메트릭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인제 요런 것들이 뭐 굳이 설명하자면은 양육 친화형 요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양 굳이 뭐 남양 채광 이런 거는 양육 친화라고 따로 말할 건 없겠지만은, 여기서 한번 굳이 찾자면은 가변형 칸막이가 양육 친화 요소가 될 수 있고, 안전 중심 설계, 그다음에 빌트인 인제 해서 유모차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현관에 들어 있다는 점, 그다음에 대면형 주방, 그러니까 아이 요리를 하면서 아이가 놀고 있는 거를 바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것이 돼 있고, 특이한 거는 인제 단위 세대 내부는 아니지만은 실내 정원이 있다는 거. 고게 인제 양육 친화 요소를 그런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 양육 친화 요소를 3 가지 이상으로 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들어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4 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양육 친화 요소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구만요. 단위 세대 평면도는 고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동 피난 안전에 집중한 코어 계획이다." 코어 위치가 각 동별로 중앙에 하나씩 다 들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외부 코어가 있고 외부 코어가 있는데, 여기도 지하에 해당하는 코어가 있고 여기 외부 코어가 있고 이렇게 있다 이 말이고, 그거지 뭐. 다른 주거 시설과 비주거 시설 지하와 지상 등 사용자의 편의와 피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뭐 그래. 피난 보행자와 비상 차량 동선이 요렇게 된다는 거. 차량 주 차량 동선은 요렇게 된다는 거.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겠고, 이제 인면도. 우리의 인면도가 특이한 점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저층부의 모양을 그래픽 타공판을 붙여 가지고 상상 나라의 어떤 그것을 이미지를 넣어 가지고 마감을 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에요. 여기에는 그 그래픽 타공판이 주를 이루지만은 중요한 부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에 LED 전광판을 넣어 가지고 상상나라 실내 상황을 밖으로 표출하는 그런 게 들어가 있다는 게 상당히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게 인제 40층 건물 2 개고 32층 건물 하나 고, 정면도가 그렇지. 40 층이 다 보이는 거겠지. 고렇게 인면이 구성이 돼 있고, 인제 근린 생활시설 쪽은 마감을 커튼으로 넣고, 요거는 비주거 부분은 롱브릭 타일 벽돌 넣고,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픽 타공판이고, 그게 재료의 특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른 면도 다 마찬가지.
음. 좀 다른 거는 요 덩어리가 그런 이 균일한 펀칭창을 넣어 가지고 마감을 구성한 게 좀 특이점이고, 요건 인제 어린이집 부분의 인면 형태가 되겠고, 요거는 그린 생활시설의 커튼홀이 되겠고. 그렇네요. 윗면도는 뭐 그런 대로 이쁘게 나왔네. 요렇게 설명하면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시나리오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 그다음에 단면도가 뭐 지하 7 층에 지상 40 층이다. 각 층별로 용도는 이런데 뭐 이거 심사위원들이 봐서 이 작은 글씨가 보이겠어? 그냥 뭐 느낌으로 '아, 밑에는 여기 주차장이 지하 주차장이고 지상 저층부에는 각종 비주거 시설들이 들어가 있구나. 그다음에 상부층에는 아파트가 이렇게 A, B, C 동이 이렇게 A, B, C 동이 들어가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면은 뭐 되지 뭐. 요런 정도로 설명을 하고, 요거는 뭐냐, 교통 주차 계획이네. 통학 차량 전용 주차 구역 3m 곱하기 12m, 소방 차량 6m 12m. 아, 3m 짜리, 3m에 6m가 두 개니까 12m구나. 그다음에 소방차 전용 구역이 6m 12m 짜리가 두 군데 들어 있다는 거하고, 중앙 즉 밀집형 코아 계획이라는 것이 교통 계획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 보행자 수직 동선이 그렇다는 얘기겠지? 드랍존. 드랍존이 인제 파란색 빗금친 부분이 드랍존이고, 공영 차량 주차 입구가 여기고, 공동 주차 입구는 인제 원형 램프고, 음 범례가 있고, 주차 구역이 표시가 돼 있고, 코아 주변 드랍존 설치, 다양한 주차 구획, 일반형, 장애인용, 확장형. 차의 어떤 종류별로 그렇게 구분을 해 놨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 이게 인제 생태 면적 산출도가 이렇고, 그 산출 계산 근거가 이렇고, 그다음에 태양광하고 신재생 에너지인데,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 플러스 지열인데, 지열. 태양광의 그 에너지 전력 생산량을 쭉 계산한 게 있고, 지열의 용량이 어딨냐? 신재생 에너지 의무 비율. 지열에 대한 언급이 없네. 이거는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데, 1번 예상 에너지 사용량이 우선 나와야 될 것이고, 그래서 뭐 얼마 킬로와트다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거를 뭘로 커버할 거냐. 태양광으로 몇 태양광으로 뭐 얼마 킬로와트 나와 줘야 되겠고, 모자라는 부분 나머지가 지열은 얼마다. 요렇게 설명이 딱 보기 좋게 돼야 되는데, 지금
중구난방이네. 그리고 2030년 이후 40% 라는 게 왜 필요한 거야? 이게 지침에서 요구한 건가? 2026 년도를 기준해 가지고 34% 아닌가? 왕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왜 계산이 이렇게 나왔는지. 왕호. 그다음에 뭐 법규 검토서가 쭉 그 항목별로 들어가 있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인제 보고서인데, 이런 것들이 다 인제 현상설계에 나올 때마다 아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지침 내용이 이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알아둬서 본계 씨도 앞으로 인제 현상설계에 뭐 참여하게 되면은 요런 것들을 알고 전반적인 흐름을 다 알고, 그다음에 인제 자기가 맡은 부분을 이렇게 작업을 하면 그 되겠지. 예. 이런 정도로 합시다 오늘.